앞에서 자기장 하에서 대전된 입자가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이 자기장 벡터와 속도 벡터가 만드는 평면에 수직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그림을 이번에는 이, 이 자기장이 들어가는, 그 X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이 이 지면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기를 띤 입자가 속도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속도 벡터와 자기장 벡터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니까 그 자기력은 이제 지금의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벡터적으로 표현하면은 Q의 V 곱하기 B 해서, 이것이 양전하의 경우에는 그 방향이 V 벡터에서 B 벡터로 오른 나사를 돌렸을 때 오른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될 것이고, 음전하면 이제 또 그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V 벡터가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장 벡터는 이 종이 지면에서 아래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속도 벡터에서 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 벡터 쪽으로 오른 나사를 돌리면은, 오른 나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양전하의 경우에는 그 힘이 이제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이제 원운동이 되고, 요 자기력은 원운동의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것이 뺑 돌아서 여기 왔다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검증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속도 벡터는 이 원의 접선 방향이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의 V 벡터에서 이 아래로 들어가는 B 벡터 쪽으로 오른 나사를 돌리면은, 그때 오른 나사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나사가 진행하죠. 이 방향,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구심력이 이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니까 이제 하전 입자는 원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접선 방향으로 속도 벡터가 나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자기장은 들어가니까 속도 벡터에서 자기장 벡터 쪽으로 나사를 돌리면 나사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모든 힘이 요 원의 중심을 향해 있는 구심력 역할을 하고, 따라서 이 전기를 띤 입자는 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그런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자기장 벡터하고 속도 벡터가 서로 수직해요. 그죠? 자기장 벡터는 이 지면의 안쪽으로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속도 벡터는 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또 수직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자기장 벡터와 속도 벡터가 서로 수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힘의 방향은 지금 이제 이렇게 됐고, 크기는 이제 V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수직하니까는 각도가 90도죠. 그죠? 그래서 이 사인 90도 하니까 이제 1이죠. 그래서 이제 힘의 크기는 Q 곱하기 V 곱하기 B 이렇게 되고, 그 힘이 바로 이 원운동의 구심력 역할을 하니까 일정한 속도의 크기로 원을 도는 그 원운동의 구심력 역할을 하니까 그 힘의 크기는 R분의 mv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 원궤도의 반지름을 구해 보면은 이렇게 되죠. QB분의 mv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속도의 크기는 이제 R분의 V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에 역수를 취한 다음에 V를 곱해주면 이제 V가 상쇄되고 m분의 QB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진동수 1초에 몇 바퀴를 도느냐 하는 거는 이걸 2파이로 나눠주면 되죠. 각속도를
2파이로 나눠주면은 그러면 이제 1초 동안에 몇 바퀴를 도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2파이 n분의 큐비 이렇게 되고 주기는 요 진동수분의 1이죠. 그죠?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니까 요거의 역수예요. 그죠? 큐비분의 2파이 m.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 속도 벡터가 자기장 벡터의 이제 90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속도 벡터가 요 평면으로부터 약간 이제 지방향으로 이제 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평면의 속도가 이 평면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 벡터가 평면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수직한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평면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속도 벡터가 이 평면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떠서 이렇게 약간 떠서 이제 이 평면상의 성분만이 아니고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에 속도 성분이 있다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 벡터도 수직으로 작용하는데 속도 벡터 요 성분도 이 평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니까 두 개는 같은 방향 또는 정반대 방향 뭐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속도 성분에 의한 힘은 어떻게 되냐면은 v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거나 반평행하기 때문에 0이 돼요. 그래서 이 속도 성분이 평면에서 이제 벗어난 속도 성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운동을 하면서 그 방향, 예를 들어 이 방향을 갖다 우리가 뭐 지방향이라 그러면은 이 지방향 쪽으로는 이제 힘을 받지 않으니까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지방향 쪽으로 이렇게 등속 운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그림처럼 원을 그리면서 여기는 이제 x 방향이라 그랬는데 요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이죠, 그죠?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 또는 반평행한 방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이 있다면은 이 전하는 원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 평면과 수직한 방향으로는 등속도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마치 스프링이 이렇게 이제 스프링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운동을 갖다가 힐리칼 하다 그래요. 힐리칼. 그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용수철처럼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걸 갖다가 이제 서큘라 힐릭스라 그러죠. 서큘라 힐릭스인가 하여튼 이래요. 그래서 힐리칼이 이게 2인가 여기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힐리칼하다 그래요. 힐리칼. 그리고 이런 이제 이렇게 쭉 감아서 올라가는 이런 궤도를 갖다가 이제 이게 원을 그리면서 감아 올라가니까 서큘라 힐릭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게 돌면서 등속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진행하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의 평행한 방향으로는 등속도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입자가 이 평면과 벗어나는 속도 성분, 평면만의 속도 성분이 있으면은 평면에서 그냥 원운동하는 거로 그치는데 평면 성분뿐만 아니라 평면의 수직한, 즉 자기장에 평행하거나 반평행한 그런 성분이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게 돼서 이렇게 감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대전 입자가 자기장 내에서 자기장과 임의의 각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속도죠. 90도죠. 90도. 자기장 방향하고 90도가 아니고 이 90도가 안 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90도가 아니라 90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90도보다 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정확하게 90도가 되지 않으면은 속도 벡터가 자기장 벡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90도가 되지 않는, 그게 바로 이제 임의의 각도를 가진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입자는 평면상에서 원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감아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이제 나선형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692쪽에 제일 바닥 부분에 거기 있죠. 속도 벡터 V가 자기장 벡터 B의 수직이면은 그 대전 입자는 평면상에서 원운동을 하지만은 만약에 그 자기장 B와 임의의 각도를 갖고 운동한다면 그 얘기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속도 벡터가 이 평면에만 존재한 평면상의 속도 벡터가 이제 평면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벡터의 수직 성분이 있어서 속도 벡터가 이제 실제로 요 평면상의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 성분도 있어서 속도 벡터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면에서 뜨는 이런 속도 벡터를 가질 경우에 이제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이 바로 자기장 벡터의 방향이므로 결국 이제 요 성분은 자기장 벡터와 평행하니까는 이제 힘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요 수직한 방향으로는 힘이 0이니까는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런 얘기가 적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예를 들어 자기장 방향이 x축의 방향이라면은 이제 자기력의 x축 성분은 없고 따라서 그 방향의 가속도는 0. 그래서 이제 일정한 속도로 이제 x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이것이 회전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나선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나선의 의미는 지금 얘기했듯이 내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용어가 있다 그랬죠. 서큘러 힐릭스라고. 그래서 그런 운동을 이제 한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나선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원어로는 이제 서큘러 힐릭스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양성자는 이제 이제 양성자가 품고 있는 전하는 플러스 전하를 품고 있고 그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원운동을 하는데 궤도 반경이 14cm예요. 그리고 자기장의 크기가 0.35 테슬라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궤도 반경을 이렇게 등속 원운동 시에 그 원궤도의 반경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고 따라서 이제 요 속도를 구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QBR 오버 M 이렇게 되는데 M은 양성자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은 이거예요.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전하량은 이거 B는 0.35 테슬라.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MKS 단위이기 때문에 쿨롱이나 킬로그램, 테슬라 이런 게 다 MKS 단위이기 때문에 이 거리도 미터로 나타내줘야죠. 그래서 14cm로 쓰지 말고 0.14 미터로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속도가 MKS 단위로 나타나서 미터 퍼 세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들을 다 연산하고 나서 값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것의 단위는 전부 MKS를 썼으니까 이건 당연히 미터 퍼 세크가 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또 한 문제가 만약에 전자가 같은 속도의 크기로 입사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전자라는 얘기는 이제 양성자보다 질량이 1840분의 1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전자의 질량은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양성자 질량의 184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1340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같은 속도로 입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것이 1840분의 1로 줄었는데 같은 속도가 되려면은 여기서 딴 건 변할 게 없고, 왜냐하면 전자의 전하량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장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반지름이 1840분의 1이 돼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입사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변할 거는 질량이 1840분의 1이 됐다면은 요 반지름도 이제 원운동의 반지름도 1840분의 1로 줄어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문제가 이제 주어진 양이 속도를 주어졌는데, 이제 여기는 속도가 아니고 전자를 가속해서 속도를 구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전자를 가속했냐 하면은 전이차 350V에 의해서 가속이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냐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운동 에너지로부터 속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자를 350V로 가속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전자가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는 이게 되죠.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전이차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V를 구해보면은 V는 M 그 전자의 질량분의 2배의 2V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2배의 2는 전자의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다음에 이제 V가 350V 여기 350이 돼야겠죠. 여기가 350이 돼야 되는데 3.5라고 썼어요. 350 요게 미스프린트예요. 350이에요. 350.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것이 1.11 곱하기 10의 7승 미터/세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반지름이 7.5cm인 원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반지름과 속도와 자기장의 관계, 그래서 앞에서는 뭐 V 이꼴 QBR 나누기 M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기장을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은 이 전자가 7.5cm의 반지름을 가지는 원운동을 하느냐, 이제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B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B를 구하면은 B는 MV QR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M이라고 하는 건 전자의 질량이죠.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그 다음에 V는 전자의 입사 속도 1.11 곱하기 10의 7승 미터/세크.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7.5cm였죠. 그러면 이거 0.075m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장이 이만큼일 때, 즉 8.4 가우스죠.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가 가우스니까 8.4 가우스이고, 전자의 입사 속도가 이만큼일 때 1.11 곱하기 10의 7승 미터/세크일 때 전자가 원운동하면서 그리게 되는 반지름이 7.5cm가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전자의 각속도는 이제 이 속도의 크기 나누기 R 하면 되니까 요거
1.11 곱하기 10의 7승 나누기 0.07로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그림은 이제 전자가 실제로 원운동하는 요 궤도를 보여준 건데,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은 어떤 이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공기들을 다 빼요. 공기들을 일단 다 빼요. 그러니까 이 푸른색이 나오게 하려면은 이제 특정한 공기를 넣어야 되는데, 아마도 아르곤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예, 아르곤을 집어넣는데 공기를 빼고, 우리가 대기압이 이제 1013밀리바죠. 1013밀리바고, 이제 그것이 이제 압력으로 치면은 그게 이제 1000 곱하기 100 해서 10의 5승 파스칼인데, 파스칼이 뉴턴 퍼 미터죠. 저기 뉴턴 퍼 미터 제곱 압력이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게 대기압인데, 대기압의 한 100만 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에 공기를 빼요. 공기를 많이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르곤 가스를 집어넣어 주는데, 아르곤을 집어넣어 주는데, 아르곤의 압력이 대기압의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밀리바를 많이 쓰잖아요. 물론 헥토파스칼도 쓰지만은 밀리바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대충 1013밀리바가 그 1기압인데, 우리 이제 지구에서 치는 이제 표준된 1기압인데, 요것의 100만 분의 1이니까는 뭐 1000분의 1 밀리바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압력 정도가 되도록 여기 이제 아르곤 가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자기장을 작용하죠. 자기장이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래서 요 공간에서 일정한 자기장이 수직으로 작용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입사한 전자가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다 아르곤 가스를 집어넣으면은 이 원운동 하면서 아르곤 가스하고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서 아르곤 원자에 있는 전자를 역이시켜서,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를 높여주는데, 충돌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어 전자라 그러면, 전자가 이제 충돌해서, 전자가 아르곤 가스하고 이제 충돌을 해서, 아르곤 가스는 아르곤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아르곤 원자 내에 18개의 전자가 바깥에 이제 돌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전자와 충돌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여기에다가, 즉 에너지 상태가 높아졌다가 원래 상태로 내려오면서 빛을 내요. 근데 그 빛이 청색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역이된 상태와 원래 상태 사이에 대강 한 3일렉트론 볼트, 즉 이제 빛의 파장으로는 대충 한 400 나노미터의 파장이 되는 그런 빛을 갖다가 내게 되고, 이제 그 빛을 내는데 이제 전자가 이 경로를 따라 쭉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로를 따라서는 전자들이 많이 이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아르곤 이제 원자들이 많이 부딪혀서 이 경로를 따라서는 많이 충돌을 하니까 빛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인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튕겨져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궤도에서 튕겨져 나가요. 튕겨져 나가서 이게 나갔다가 여기 있는 거하고 이제 부딪혀 갖고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이제 아르곤 원자에 있는 그 전자가 여기에다가 원래 상태로 떨어지면서 푸른 빛을 내는 것들이고, 여기 있는 것들은 전자가 경로를 따라가면서 아르곤 원자에 부딪혀서 빛을 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많겠죠. 왜냐하면 경로를 따라가는 전자들이 이제 당연히 많을 테니까. 그래서 경로를 따라서는 이렇게 빛이 많이 나오니까 좀 더 이제 이렇게 밝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이 바깥쪽에 있는 거는 이제 경로를 가다가 이제 공기하고 부딪혀서 튕겨 나가서 나가 있다가 또 이제 우연히 여기 있는 걸 또 만나서 여기 있는 아르곤 원자에 있는 전자를 역이시켰다 떨어지면서 나온 빛을 갖다 보는 거니까, 여긴 좀 이제 청색의 그 강도가 약하고 여긴 좀 더 강하고 해서 청색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그 태양에서 오는 알파 입자가 그 지구 표면에 있는 그 질소 가스를 이제 충돌하게 되면 이제 같은 이제 과정에 의해서 질소 가스에서 녹색빛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녹색빛이 이제 오로라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지구 오로라는 질소에서 나오는 녹색빛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아르곤 가스에서 나오는 청색빛인 거고,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빛이 나오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가시광선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 자외선이나 적외선 빛이 나오면 우리 눈에 못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이제 낼 수 있는 물질을 집어넣어 주면은 전자가 그 이제 원자들과 충돌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빛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궤도를 따라가면서는 충돌이 많으니까 좀 더 선명하게 이 궤도가 이렇게 보이게 된다 하는 거죠.